개장전 성공 전략입니다. 2차 전지 섹터 전반에 대한 궁금증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오늘입니다.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영업부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2차 전지 쪽, 전기차 쪽 뉴스들이 조금씩 우호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식들 점검해 주시고 저희 투자 아이디어까지 잡아볼게요. 일단 관련 뉴스들 정리해 주세요. 네, 원래 뭐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오기 마련이고요. 추우면 안 좋은 뉴스 많이 나옵니다. 어제 이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그 전기차 판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국의 자동차와 그 전기 트럭 배출가스에 대한 그 강력한 규제를 도입을 네. 준비하고 있다는 그 블룸버그 보고발 뉴스가 좀 나왔고요. 미 환경보호청이 수목원 유발 오염물, 매연, 이산화탄소 등의 그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며칠 내에 마련할 것이다. 이런 예정이 이제 나와서 일단 그 전기차 그 섹터에 좀 기대할 만한 뉴스가 나왔고, 또 하나 중요한 뉴스가 드디어 EU의 그 CRMA 법이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원자재 제3국 의존도를 낮추고 2030년까지 제3국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65%까지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고요. 영내 채굴 비중이 10%, 가공 처리가 40%, 재활용이 25%인데 재활용 같은 경우는 초안이 10%인데 이거보다 네. 훨씬 강화된 법안이 조만간 이제 미국 아래법에 맞서서 EU의 그 핵심 원자재법 CRMA 법안도 발효가 되기 때문에 이는 이제 국내 업체들한테는 이제 그 호재가 될 것이고요. 또 어제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시장이 캐짐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3사의 연구 개발이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배터리 3사가 연구 R&D 비용의 2조 4,745억 써서 2조 이상 썼고, 삼성 SDI가 2년 연속 1조 원을 돌파를 했고요. 엔솔도 처음으로 1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SK온도 3천억 이상 진행 집행을 해서 캐짐에도 불구하고 미래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이유가 이제 이번에 인터배터리 잘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폼팩터라든가 다양한 소재 배터리도 많이 개발들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그 고객들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제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배터리 기업뿐만 아니라 소재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기업들이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고, 이런 전기차 시장의 캐진 극복을 위해 다양한 니즈와 세그먼트 만족을 위한 다양한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뭐 파우치도, 또 LFP 같은 경우도 어드밴스드 LFP라고 해가지고 전구체를 쓰지 않는 LFP도, 왜냐하면 그 전구체의 의존도가 중국이 높다 보니까 네. 그런 것까지 여러 가지 개발이 돼서 여기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거고요. 어쨌든 특이한 뉴스 하나가 르노코리아에서 2027년까지 미래차 생산에 대해서 뭐 1조 5천억 투자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금양이 갑자기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부산에 있다 보니까 부산 기장에 금양 배터리가 공장이 있어서 연관된 네. 게 아닌가 그런 얘기인데, 르노코리아가 이제 그 부산 공장에 이제 설비 교체 비용 포함해서 28년까지 1,180억 투자하고 뭐 신규 인력 200명 채용한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부산 시청과 이제 그 MOU를 맺은 건입니다. 근데 그 르노가 지금 오로라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향후에 미래차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개발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올해 이제 하이브리드 1종, 그리고 26년도에 하이브리드, 그리고 27년도에 그 전기차 신차를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이제 그런 프로젝트인데, 네. 요게 이제 잘 진행이 된다 했을 때는 27년까지 한 1조 5천억 정도 부산 쪽에 그 공장에 투자한다, 요 뉴스가 나오면서 관련 이게 원통형 배터리를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이 같이 움직이냐 아니냐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네. 또 그 삼성 SDI가 GM과 같이 미국 인디애나주에다가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서 그 468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전에 얘기만 있다가 실제로 이렇게 발표가 이제 된 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엔 인터배터리에 또 화두가 됐던 그 466X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도 실제 삼성 SDI 쪽에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관련 밸류체인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등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뉴스가 가리키는 방향에 대한 언급을 주셨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부장님께 기대하는 게 2차 전지에 대한 그런 투자 전략일 겁니다. 각 뭐 뉴스나 관전 포인트 잡아서 거기에 파생되는 전략까지 좀 주세요. 네, 우리가 많이 2025년도, 2026년도를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게 그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렸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이고요. 금리 인하가 안 되면은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026년까지 금리 인하 사이클과 요게 맞춰서 그 미국 아래법에 의해서 중국 기업이 이제 원천 차단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가 되는 이런 구조의 네. 그러니까 그 금리 인하 사이클과 전기차 이제 그 대중화 시대가 맞물리면서 이게 투자 포인트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 2025년도에는 배터리 기업과
그 소재 기업들이 증설 사이클이 들어오고 요게 따라서 그 전기차의 그 생산이 이제 그 대량 생산 시기가 같이 맞물리면서 2026년도에 실적이 폭발하기 때문에 2025년도에 주가 선반영되지 않겠냐 이런 게 이게 가장 핵심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와 증서 사이클이 맞물린다 이거고요. 이번 인터 배터리의 영향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은 전고체 배터리도 이게 있고 원통형 배터리가 있는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은 좀 다소 과하게 좀 올라간 거 있으니까 투자 관점보다도 그냥 시세만 좀 보시면서 차시력 타임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 원통형 배터리 관련돼서는 그 니켈 도금 강펀이라든가 원통형 캔 관련 종목들 견조한 모습이고 또 리튬 가격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NCM 811의 이론가가 지금 반등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양극재라든가 리튬 광산이라든가 염호를 보유하거나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을 컨버트하는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또 이제 수산화 리튬을 단순 인가공하는 업체는 조금 그 마진이 박하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FOAC와 그 AMPC의 최대 수혜가 되는 전액 섹터는 여전히 관심이 가장 필요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살펴볼 내용과 전략들 방향 잡아 주셨고요. 그러나 저희가 또 약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언급 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정 증권사에서도 관련 얘기를 꺼내놓기도 했었는데 관련해서 선거 이슈로 좀 방향을 설정을 해주시면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선의 어떤 트럼프 지지율의 하락세가 나타나야지 뭐 2차 전지 쪽에 그 비중 높일 수 있다 이런 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이제 대체로 그 경합주 지역에서는 트럼프가 대체로 우위가 있었는데 지금 그동안은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에서의 우위가 그 퀴니픽 때 조사 외에는 다 열세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국조사 단위에서 처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업체 이소스와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39%, 트럼프가 38% 지지가 나와서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1.7이었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의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뭐냐면 그 지금의 기존의 여론조사가 등록 유권자 여론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만 하면 있어도 그 포함이 되는데 투표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적극 투표증 유권자 여론조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사에서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 조사를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50%, 트럼프 전 대통령이 4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극 투표증 유권자 조사에서 지금 바이든이 앞섰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 등록 유권자 그 여론조사는 신뢰도가 다소 낮은 편이고 적극 투표증 유권자 조사가 지금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사퇴한 헨리 지지자의 16%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38%가 트럼프를 지지를 했는데 지난 대선 때 그 공화당 내 이탈표가 8% 정도 발생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거든요. 지금 그 헨리 쪽의 이탈표가 16%는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그 선거는 그 전의 전쟁인데 2월 달까지 바이든 대통령 그 선거본부가 모금한 현금이 1억 5,500만 달러 대략 한 2,100억 정도 되고요. 지난달까지 트럼프 쪽에서는 그 한 3,660억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486억 정도 모금을 했는데 2월달 발표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바이든 그 선거본부 쪽에서는 이렇게 모금한 거를 이제 6개, 7개 그 경합 지역에다가 100% 집중 투입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률 비용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나 이런 돈이 것 많이 때문에 나가죠.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편이라서 최근에 그래서 고액 기부자들 자꾸 이제 자체로 초대하고 또 이제 유세를 좀 줄일 좀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법적 그 상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탁금 마련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된 입장에서는 바이든 지지율이 현재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거 관련한 내용도 일단 짚어봤고요. 마음이 급했던 게 왜냐하면 저희가 ASR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LS 앞서 이제 유튜브 시청자분도 LS 수익 감사하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는데 이제 눈에 띄는 게 코프로 HN입니다. 에코클로즈드 루프 시스템 관련해서 인터배터리 방문 이후에 또 코멘트를 주셨었는데 상승률이 단기간에 엄청나거든요. 이들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에코프로 H는 제가 추천드렸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주에 이제 클로즈 루프 에코시스템 V2가 언론상에 나와서 네. 이게 수혜가 이제 에코프로 CNG가 될 것 같다라고 봤는데 그걸 정정해 주셨죠. 네, 이제 네. 그 뉴스상에는 폐배터리 재활용 단계에서의 수혜를 얘기를 했는데 인터배터리 가보니까 거기 그냥 현장에 써 있습니다. 그냥 에코프로 HN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산업회수는 전 구체
그 생산 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에코프로 머티가 전구체 생산에 의해서 발생한 산업 폐수를 용수를 이제 그 용수를 산업 용수로 바꾸고 요게 그 광물을 추출해서 다시 전구체 원료로 쓴다 이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폐수 발생을 재료를 만들겠다 연말까지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이 사업을 에코프로 HN이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외부 판매도 가능하다고 현장에서 얘기가 나왔고요. 또 이제 에코프로 관계자가 이제 향후 회사의 그 매출 목표를 1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기는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지금 그 에코프로 HN이 하고 있는 그 도가니라든가 뭐 도펀트라든가 이런 그 전에 첨가적인 것들이 아직 판가라든가 이제 그 협상 계약 방식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추정한 시점이 당장은 어렵고요. 지금 방금 나온 조용히 그 그림이 클로즈 에코 루프 시스템의 V1입니다. V2가 저게 좀 달라요. 전구체 쪽에서의 그 산업 폐수가 좀 추가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림은 좀 다른 거고 또 이제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앞으로 회사에서 그 에코프로 그룹에서 전사적으로 좀 많이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시장에서 궁금해하고 있는 게 LNF거든요. 어제 이제 급등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LNF 의견도 좀 주세요. 지난주에 이제 인국제 생산 공장 건립하기 위해서 3조로 투자한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아마도 최근에 주가 올라가는 게 저는 이거보다도 그 원터링 배터리 이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LG 에너지솔루션이 이제 8월 달에 오창 공장에서 그 마더 배터리에서 그 원터링 배터리 4680 그 배터리를 생산을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양극재를 LNF가 공급할 것이라는 이런 분석이 있거든요. 네. 어제도 뉴스에도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관련된 소재 업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제가 LNF가 지금 원통형 배터리 이슈로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수급적으로는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극임이라도 기관들이 담는 이유가 아직 코스피 200에 정식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코스피 200에 편입에 대한 것도 지금 그 준비를 하는 것 같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까 물어보진 않으셨는데 LS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랑 다른 걸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 구리 재련 업체들이 원자재 부족을 위해서 그럼 감산에 동의했다는 요 이슈로 올랐고요. 네. 동사가 이제 그 동재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리 업체들이 최근에 주가가 올라간 게 제가 말씀드린 뭐 그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가 또 전기차 쪽에서의 밸류체인 이런 것과 좀 달리 네. 그걸로 올라갔기 M&M 때문에 이슈로, 네. 단기적으로는 좀 뭐 좀 비중 줄이거나 일부 차이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LS에 대해서는 좀 비중을 줄여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에코프로 HN, LNF 각각 짚어봤습니다. 더 듣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일단 저희 오늘의 관심 종목이 너무 궁금해서 일단 그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얼핏 봤는데 현대로템인 거예요. 다른 방산 대비해서 현대로템 들고 좀 소외감 느끼셨던 분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에게 힘이 되는 내용일지 오늘 왜 현대로템 잡으셨어요? 주가 이제 많이 조정받고서 이제 반등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현대로템이 주가 못 가는 게 아마도 그 폴란드 2차 계약에 대한 수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수주의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요. 그 상상이 집권에서 연내 이제 한 그 수주가 한 7조 이상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뭐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주 자체. 근데 수주는 될 것 같은데 금액은 안 될 수도 있고 지금 K2 전차를 운영하는 국가가 폴란드로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1차 계약 때 그러니까 기본 계약이 2020년도에 그 K2 전차 1000대를 기본 협정을 맺었고 1차 180대 나갔거든요. 이거를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깰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면은 아마도 그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또 이제 그동안 수은법이 그 시장의 발목을 잡고 그 동생 발목을 잡고 있었는데 어쨌든 본회의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런 금융적인 문제도 해결이 돼서 수주만 기다리면 되는데 아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폴란드 외에도 다수의 이제 뭐 루마니아라든가 이집트, 인도 쪽으로도 수주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대 로템이 주가 못 갔던 이유 중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컨센서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컨센이요? 네. 그러니까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FN 가이드 실적 컨센서스에 보면은 25년도 역성장으로 잡혀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다 역성장인데 최근에 2월 달에 나왔던 증권사 리포트를 다 체크를 해보니까 네. 단 한 군데도 역성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가 다 매출과 영업이익과 그 당기 순이익이 다 최대 실적으로 나오는 걸로 증권사 리포트는 잡혀 있거든요. 그럼 이게 나중에 수정이 될까요? 이게 평균 3개월을 평균으로 잡는 거니까 그러면 대체로 제 1월 달 건 안 봤는데 2월 달 이전 리포트가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최근에 2월달 이후로 나온 리포트들은 대체로 다 실적이 다 좋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적 컨센서스가 수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면은 그러면 지금 최근에 주가 좀 조정 받았던 구간에서는 그래도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가 최근 나온 게 그 상상인증권 거가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3월 14일인가 나온 건데 그걸 주로 참고하시고 그 증권사 목표가 하단이 34,000원이고요. 이게 아까 1차 매물대에 딱 공교롭게도 걸려 있고 2차가 41,000원이니까 그 4만 원이 아마 이전 고점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증권사 목표가 상단 정도까지는 봐도 되지 않냐. 그 근거는 실적 컨센서스가 앞으로 상향될 것 같다. 이거고요. 매수가는 31,000원 이하에서 보시고 손절가 27,000원 되겠습니다. 네. 어제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던 현대 로템, 기존의 다른 종목 대비의 박탈감을 만회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관전 포인트 기억하고요. 일단 목표 라인은 4만 원 정도 얘기해 주셨네요. 자, 이창환 영업부장님과 함께 시장에서 궁금했던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